현관 센서 등이 켜졌다. 신발장 옆에 접어둔 장우산이 부딪혀 작은 소리가 났다. 박인자는 천천히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다. 벽시계는 저녁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며느리 이선화는 내일 새벽 비행기로 동남아 여행을 떠난다고 했다. 손녀 윤서는 방에서 화상통화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 언제 쫓아내?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목소리가 인자의 발목을 붙잡았다. 장판 위에서 발끝이 얼어붙었다. 인자는 손잡이를 잡을까 하다가 멈췄다. 얇은 문 너머로 웃음 섞인 말들이 오갔다.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가시처럼 박혔다. 쫓아내. 그 말이 귓속에서 몇 번이나 되돌아왔다. 인자는 식탁에 앉았다. 물컵에 보리차를 따랐다. 손이 조금 떨렸다. 윤서의 방에서 다시 웃음이 터졌다. 인자는 천천히 숨을 골랐다. 서랍에서 공책 한 권을 꺼냈다. 표지에 작은 글씨로 살림 메모라고 적혀 있었다. 쌀 산 날짜, 가스요금 납부일, 약 타는 날이 가지런히 적혀 있었다. 글자 끝마다 힘이 빠져 있었다. 선화가 다가왔다. 어머니, 내일 새벽에 나가요. 예약 다시 확인했어요. 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몸 조심하고. 선화는 미소를 지었다. 일주일이면 금방 와요. 어머니도 윤서랑 잘 지내세요. 선화가 돌아서자 인자는 물었다. 얘가 방에서 무슨 말 했는지 너 들었니? 선화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뭘요? 인자는 말을 삼켰다. 괜한 싸움은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귀에 박힌 한마디는 쉽게 빠져나가지 않았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윤서가 접시를 씻었다. 할머니, 내일 학교 일찍 가요. 체육대회 준비해요. 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도시락은 내가 챙길게. 한참을 고민하던 인자는 조심히 물었다. 윤서야, 아까 친구랑 뭐라고 했니? 윤서는 손을 닦으며 웃었다. 아, 그거요? 그냥 농담이에요. 농담. 인자는 그 단어를 마음속에서 굴려보았다. 무겁게 굴렀다. 가볍지 않았다. 밤이 깊었다. 거실 불을 끄려다 인자는 다시 켰다. 방문 사이로 새어나온 빛이 일자로 길게 뻗어 있었다. 그 빛은 낡은 장롱과 오래된 달력을 비추었다. 달력에는 동그라미가 여럿 그려져 있었다. 은행 가는 날, 종합검진 상담일, 동주민센터 서류 제출일. 인자는 달력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서랍을 열어 도톰한 봉투를 꺼냈다.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 안내문이었다. 글씨는 또렷했지만 머릿속은 흐렸다. 내일 선아가 떠나면 혼자 병원에 가야 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등기 우편 도착 예정 알림. 인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무엇이 올까? 마음이 소란스러워졌다. 벽시계 초침이 또박또박 소리를 냈다. 생각은 시끄러웠다. 인자는 베란다 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들어왔다. 먼 데서 자동차 소리가 낮게 깔려왔다. 화분에 물을 조금 주었다. 흙이 천천히 젖었다. 인자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듣지 말았어야 했나? 아니면 바로 물었어야 했나? 손가락 끝이 서늘해졌다.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려던 순간 윤서가 나왔다. 할머니, 내일 김밥 괜찮아요? 인자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지. 말은 부드러웠지만 가슴속은 정리가 되지 않았다. 아이의 얼굴에는 피곤이 조금 올라와 있었다. 말의 무게를 모르는 나이여도 상처는 남는다. 그 생각이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선화는 여행 가방을 마무리했다. 지퍼 소리가 났다. 어머니, 비상금 조금 놔둘게요. 카드 비밀번호는 여기 적어둘게요. 메모지 한 장이 식탁 위에 놓였다. 4자리 숫자가 가지런했다. 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 없을 거다. 선화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왜요? 인자는 웃어 보였다. 내가 알아서 하지. 밤 9시를 지나 집안이 잠잠해졌다. 인자는 잠자리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났다. 머리맡 서랍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냈다. 오래전 남편이 시장에서 사온 꽃무늬 손수건이었다. 손끝으로 가장자리를 어루만졌다. 눈가가 조금 뜨거워졌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오늘은 맑게 기억하고 싶었다. 들은 말, 스친 표정, 문틈 사이 빛, 초침 소리. 작은 것들을 모아 한 곳에 놓았다. 다시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이번에는 윤서였다. 할머니, 내일 아침 깨워주세요. 알람 못 믿겠어요. 짧은 메시지였다. 인자는 웃음이 났다. 아이의 글씨가 눈앞에 그려졌다. 그 웃음은 금세 사라졌다. 윤서 방에서 들었던 그 문장이 또 떠올랐다. 할머니 언제 쫓아내? 도대체 그 말의 진짜 뜻은 무엇이었을까? 뒤척이다가 인자는 몸을 일으켰다. 장롱 위 상자를 내려 조심히 열었다. 낡은 서류철이 보였다. 가족관계 증명서, 전입신고 확인서, 오래전에 발급받은 인감카드 해지 신청서가 꽂혀 있었다. 종이에서 묵은 냄새가 올라왔다. 인자는 서류철을 덮었다. 지난달 동네 사무소에 들렀을 때 직원이 말했다. 어르신, 등기는 꼭 본인 확인을 받으셔야 해요. 그 말이 갑자기 떠올랐다. 등기 우편은 누구의 이름으로 올까? 무엇을 확인하라는 걸까? 부엌으로 가서 쌀을 씻었다. 내일 김밥을 말려면 밥을 좀 딱딱하게 해야 한다. 손놀림이 익숙했다. 계란을 꺼내 술을 샜다. 네 알. 단무지 통은 반쯤 남았다. 검은 김묶음이 깔끔하게 서 있었다. 윤서가 좋아하는 소박한 재료였다. 인자는 메모를 적었다. 밥 시키기, 계란 시키기, 김 구워놓기. 메모지 한쪽에 다시 적었다. 말은 가벼워도 마음은 무겁다. 내일 물어볼 것. 시계를 보니 10시였다. 창밖 불빛이 드문드문 반짝였다. 멀리 큰 길에서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가 낮게 흘렀다. 인자는 창틀에 팔꿈치를 올리고 밤 공기를 조금 더 들이마셨다. 어둠 속에서 스스로에게 또 물었다. 오늘 들은 그 한마디 정말로 농담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대답으로 덮어버린 걸까? 인자는 잠시 등을 펴고 의자에 기대 앉았다. 창밖을 보니 건너편 건물 창문에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 누군가 늦게까지 TV를 보는 듯 했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무릎을 문질렀다. 내가 괜히 예민한 걸까? 작은 목소리가 흩어졌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남편의 얼굴이 희미하게 빛났다. 인자는 속삭였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대답은 없었다. 시계 초침이 2번, 3번 더 돌아갔다. 멀리서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밤은 깊었지만 마음은 잠들지 않았다. 아침 햇살이 베란다 창을 스쳤다. 하얀 커튼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다. 인자는 밥솥을 열어 김밥용 밥을 덜어두었다. 윤서는 학교 준비로 분주했다. 할머니, 체육복 어디 있어요? 인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제 빨아서 베란다에 걸었지.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달려나갔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인자는 식탁 위에 메모를 올려두었다. 쌀 사기, 은행 들르기, 병원 확인. 3번째 줄을 보다가 잠시 멈췄다. 오늘 병원에 전화를 걸기로 했다. 전화기 너머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인자 어르신 검사 결과 상담은 이번 주 금요일로 예약돼 있습니다. 인자는 작게 대답했다. 네, 알겠어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끝이 차가웠다. 금요일. 며느리가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이었다. 누군가 함께 가주면 좋을 텐데 그럴 사람은 떠올리지 못했다.
싱크대 위 유리컵이 햇빛에 반짝였다. 그 빛이 거실까지 번져왔다. 인자는 커튼을 걷고 창문을 닫았다. 미세먼지가 많다는 일기예보가 떠올랐다. 먼지보다 더 답답한 건 마음속 불안이었다. 전날 밤부터 계속 귓가에 맴도는 말. 할머니 언제 쫓아내? 단순한 농담이라면 왜 이렇게 오래 남을까? 그 말이 자꾸 윤서의 얼굴과 겹쳐졌다. 선화가 방에서 나왔다. 여행 가방 옆에 여권과 항공권을 올려두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 점심 드시고 나서 택시 불러드릴게요. 인자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단다. 택시 타봤자 금방이야. 선화는 웃었다. 어머니는 아직도 그렇게 절약하세요. 인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반찬통 몇 개를 꺼내며 물었다. 너 없는 동안 윤서 밥은 걱정 마. 학교 끝나면 바로 올 거야? 선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번 주엔 야자도 없대요. 식사를 마치고 선화는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확인했다. 어머니, 등기 하나 오나 봐요. 문자 왔어요. 내일 오전 도착이라는데 혹시 서류 신청하신 거 있어요? 인자는 놀란 듯 눈을 들었다. 등기? 선화가 휴대전화를 보여줬다. 발송인 서울등기소. 수취인 박인자. 인자는 잠시 말이 막혔다. 아니, 난 그런 거 신청한 적 없는데. 선화는 가볍게 웃었다. 요즘은 안내문도 등기로 보내요. 별거 아닐 거예요. 그녀는 다시 짐을 챙겼다. 여권을 여닫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인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멈칫했다. 등기 우편이 떠오를 때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은행 관련 서류일까? 지난달에 통장을 다시 만들었는데 그때 직원이 말했다. 주소가 바뀌면 확인서가 발송됩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오전 11시가 지나자 윤서가 학교로 나갔다. 인자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다. 맞은편 아파트 입구에서 택배기사가 오토바이를 세우는 게 보였다. 그가 들고 있는 작은 상자들이 부쩍 눈에 띄었다. 요즘엔 무슨 물건이든 집 안으로 쉽게 들어온다. 편리하지만 가끔은 두려웠다. 어제 들었던 말처럼 한순간에 마음속 평화를 흔드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다. 점심 무렵 인자는 은행으로 향했다. 가벼운 외투를 걸치고 버스를 탔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상가 간판들이 흐릿했다. 은행 창구 직원이 미소를 지었다. 어르신, 통장 재발급해 드렸던 거 괜찮으세요? 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런데 혹시 제 통장에 최근에 뭐 큰돈이 들어온 건 없지요? 직원이 화면을 살펴봤다. 없어요. 변동은 없습니다. 인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은행을 나서며 전화를 받았다. 선화였다. 어머니, 제가 혹시 등기 오면 문자로 사진 좀 찍어 보내달라 해도 돼요? 인자는 의아한 얼굴을 했다. 내가 알아서 볼게. 걱정 말고 다녀와. 선화의 목소리는 밝았다. 네, 고맙습니다. 금방 다녀올게요. 통화가 끝나고 인자는 가방 안쪽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표지가 낡고 모서리가 다른 작은 수첩이었다. 그 안에는 오래전부터 적어둔 가족 전화번호와 은행 연락처가 있었다. 인자는 메모 한 줄을 추가했다. 등기 도착 확인 내일 오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주름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었다. 인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괜한 걱정이겠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 확인은 해야지.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떨렸다. 오랫동안 가족의 일을 맡아왔지만 오늘은 유난히 자신이 작은 존재처럼 느껴졌다. 집에 도착하자 윤서가 먼저 와 있었다. 할머니, 체육대회 준비하다가 머리 좀 아파요. 인자는 이마를 짚었다.
열은 없어. 물 마시고 누워.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으로 들어가면서 말했다. 내일 엄마 가면 심심하겠죠? 인자는 잠시 멈췄다. 그래도 우리 둘이 있으니까 괜찮지. 윤서는 미소를 지었다. 그 웃음이 잠시 인자의 마음을 풀어주었다. 해질 무렵 선화가 거실에 앉았다. 어머니, 내일 새벽 4시 반에 공항으로 출발해요. 윤서 깨우지 마시고 그냥 주무세요. 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다녀오렴. 선화가 방으로 들어가자 인자는 달력을 넘겼다.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금요일. 병원 예약일. 그 옆에는 볼펜으로 적힌 글씨가 있었다. 등기 도착. 두 단어가 겹치며 시야가 흐릿해졌다. 밤이 찾아오자 선화는 여행 가방을 문 앞에 두고 잠이 들었다. 인자는 조용히 방을 나와 현관에 서 있었다. 검은 캐리어 손잡이가 달빛에 희미하게 빛났다. 그 옆에서 윤서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인자는 가방 위에 손을 얹었다. 다녀와라, 별일 없이.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그 말의 진짜 뜻, 내가 꼭 물어봐야겠지? 선화의 방문이 닫히자 인자는 거실 불을 끄고 창가에 섰다.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이 반짝였다. 손끝이 떨렸다. 내일이면 이 집엔 둘만 남는다. 문틈 사이로 윤서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 평온한 소리가 오히려 마음을 더 흔들었다. 인자는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아직 이 집 사람 맞겠지. 새벽 3시 반이었다. 집안은 어둠과 냉장고 진동음만 돌았다. 인자는 눈을 떴다. 현관 쪽에서 캐리어 바퀴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다. 선화가 출발 준비를 끝내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비늘 같은 빛이 흘렀다. 인자는 조용히 속삭였다. 다녀오너라. 문이 닫혔다. 고요가 내려앉았다.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끓는 숨이 작게 솟았다. 컵에 담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창문 너머 하늘은 아직 푸르스름했다. 오늘 올 것이다. 어젯밤 알림에 찍힌 말. 등기 우편. 그 낯선 단어가 이마 뒤를 콕콕 찔렀다. 7시가 조금 넘자 골목으로 우체국 차량이 들어왔다. 초인종이 울렸다. 인자는 서둘러 문을 열었다. 신분증 확인을 마친 배달원이 흰 봉투를 내밀었다. 붉은 글씨가 눈에 박혔다. 서울지방법원 등기국. 손바닥이 식탁 위에서 미끄러졌다. 서명란에 떨리는 글씨로 이름을 썼다. 문이 닫히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윤서가 부엌으로 뛰어왔다. 우유 어디 있어요? 냉장고 문칸에 있다. 인자는 봉투를 등 뒤로 눌러 감췄다. 아이가 학교로 나간 뒤에야 칼끝으로 조심스레 모서리를 그었다. 서류가 쏟아졌다. 굵은 제목이 먼저 보였다. 부동산 등기 명의인 변경 예고 통지서. 주소가 이어졌다. 강남구의 어느 동. 아파트 동과 호수. 남편이 생전에 들고 다니던 수첩에서 수없이 보았던 글자 배열이었다. 신청인 이름이 선명했다. 소유권 이전 신청 접수자 이선화. 종이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래에는 명도 기간과 이해 제기 기한이 또렷했다. 기한 내 이의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명의 변경이 완료됩니다. 글자가 발목을 잡았다.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밀렸다. 인자는 일어섰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전날 밤의 말이 되살아났다. 할머니 언제 쫓아내. 농담이라며 웃던 표정과 이 서류가 이마 한가운데에서 부딪혔다. 단순한 장난을 이렇게 정확한 절차가 뒤따를 수 있을까? 손끝에서 땀이 났다. 물을 다시 끓였지만 마시지 못했다. 10시가 되자 인자는 통화를 걸었다. 공항인지 바람 소리가 섞여 들렸다. 선화야, 등기 받았다. 내가 신청했니?
반박자의 침묵이 이어졌다. 네,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목소리는 밝았고 말끝은 가벼웠다. 내 이름이 빠지는 거니? 아니에요, 어머니. 절차일 뿐이에요. 게이트 들어가요. 끊겠습니다. 신호음이 툭 하고 사라졌다. 인자는 휴대전화를 식탁에 내려놓았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다. 절차라는 단어가 귀에 들러붙었다. 왜 법원 등기로 오는 절차인가? 은행 직원은 어제 이상 없다고 했는데 마음은 더 가라앉았다. 서랍에서 오래된 가계부를 꺼냈다. 첫 장에 연필로 적힌 글씨가 보였다. 남편 유산 공동명예. 글자마다 세월의 가루가 앉아 있었다. 인자는 손수건으로 먼지를 털었다. 손수건 끝에 꽃무늬가 바스라졌다. 점심 무렵 윤서가 돌아왔다. 김밥 맛있어요. 인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많이 먹어라.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자 인자는 봉투를 다시 펼쳤다. 뒷면에 작은 주석이 붙어 있었다. 공동명예 해제에 따른 단독 이전. 그 문장이 칼날처럼 반짝였다. 공동명예 해제가 언제, 누구의 동의로 이루어지는가? 기억을 아무리 더듬어도 해당 서류에 서명한 날이 떠오르지 않았다. 인자는 달력을 꺼냈다. 금요일에 2개의 동그라미가 포개져 있었다. 병원 상담, 등기 확인. 펜으로 선을 그어 2단어를 연결했다. 몸과 집, 둘 다 확인이 필요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현수막을 흔들었다. 그림자가 벽에 물결처럼 번졌다. 오후가 깊어지자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방송이 흘렀다. 승강기 점검. 짧은 노이즈가 거실을 스쳤다. 인자는 잠시 귀를 기울였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 이웃집 문 닫는 소리, 멀리서 아이들 웃는 소리.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다. 그런데 한 장의 종이가 모든 소리를 다른 의미로 바꿔놓았다. 해질녘 창가에 앉아 손바닥을 비볐다. 손금이 얇게 타 들어간 듯 아렸다. 남편 사진을 내려다봤다. 당신이라면 뭐라 했을까? 그가 좋아하던 구두약 냄새가 문득 떠올랐다. 오래전 안방 서랍 속에 남아있던 냄새였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냄새는 남는다. 말도 서약도 등기조차도. 밤이 오자 윤서가 숙제를 꺼냈다. 할머니, 내일 체육대회 리허설이에요. 도시락에 단무지 많이요. 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약속하마. 말끝이 가늘게 떨렸다.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자 인자는 봉투를 서랍 깊숙이 밀어넣었다. 서랍이 닫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다. 불을 끄려다 다시 켰다. 거실 천장이 노랗게 번졌다. 벽시계 초침이 짧게 튀었다. 인자는 메모지에 단어를 적었다. 법원 문의, 등기국 방문, 공동명예 확인, 통장 변동 재확인, 그리고 마지막 줄. 그 말의 뜻을 직접 물을 것. 펜 끝이 종이를 눌렀다. 작은 점이 하나 찍혔다. 잠자리에 누운 뒤에도 눈을 감지 못했다. 천장에 사각형의 빛이 고여 있었다.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가슴이 서늘했다. 인자는 베개 옆 손수건을 쥐었다. 촉감이 조용히 심장을 달랬다. 금요일까진 며칠 남았나. 손가락으로 날짜를 세었다.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내 이름은 아직 거기 있는가? 인자는 갑자기 전등을 껐다 켰다. 하얀 불빛이 눈에 박혔다. 서랍 다른 칸에서 오래전에 만든 인감도장 케이스가 나왔다. 검은 가죽이 벗겨져 태가 하얗게 들떠 있었다. 도장을 틀어주니 손이 더 떨렸다. 언제 마지막으로 사용했지? 주민센터 직원이 웃으며 말하던 얼굴이 떠올랐다. 어르신, 이런 건 아무나 맡기면 안 돼요. 그때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지금은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도장을 다시 케이스에 넣고 고무줄을 감았다. 잠시 후 현관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경비 아저씨였다. 택배가 하나 더 왔다며 봉투를 건넸다. 광고지였다. 인자는 웃음이 나다가 금세 멈췄다. 오늘은 모든 봉투가 의심스러웠다. 베란다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아래로 비행기가 작게 지나갔다. 선아가 타고 있을까? 손끝을 모아 기도처럼 포겠다. 내일은 주민센터와 등기국 둘 다 간다. 물어보고 확인하고 서류를 눈으로 읽고 이름을 내 입으로 말하겠다. 잠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인자는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다. 잠을 설친 탓에 머리가 묵직했다. 거실로 나와 전등을 켜니 하얀 불빛이 식탁 위를 비췄다. 등기봉투는 서랍 속에서 여전히 묵직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그 한 장의 종이가 집안 공기를 바꿔놓은 듯 했다. 윤서는 학교로 향했고 인자는 코트를 걸쳤다. 주민센터가 문을 열기 전에 관리사무소부터 들르기로 했다. 아파트 입구에는 봄바람이 부딪혀 먼지가 일었다. 관리소 아줌마가 분리수거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인자가 다가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이 시끄럽다던데요. 그럼요, 어르신. 요즘엔 하루가 다르게 값이 오르잖아요. 아줌마가 미소를 지었다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며느님도 부동산이랑 자주 통화하시던데요. 지난주에도 그쪽에서 뭘 물어보던데. 그게 제 며느리가요? 인자의 손이 떨렸다. 네, 관리비 관련이라면서요. 근데 제가 듣기론 집 문서 얘기도 살짝 하던데. 말을 흐리며 고개를 돌렸다. 인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고마워요.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관리소를 나오자 바람이 세게 불었다. 흙먼지가 눈가로 들어왔다. 인자는 버스 정류장으로 천천히 걸었다. 버스가 도착해 승차하자마자 손잡이를 꽉 잡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주민센터 창구에서 직원이 인자를 알아봤다. 박인자 어르신, 어쩐 일이세요? 제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 있잖아요. 혹시 등기 상태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모니터를 몇 번 클릭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기에는 변경 신청이 들어와 있네요. 지난주 금요일에요. 지난주요? 인자의 눈이 커졌다. 네, 접수자 이름이 가족분이시죠? 이선아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허락은 받지 않았는데요. 직원이 당황한 얼굴로 모니터를 가렸다. 정확한 내용은 법원 등기국 쪽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접수만 확인돼요. 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센터를 나와 버스 정류장에 앉았다. 머릿속에 어제의 전화 통화가 떠올랐다. 절차일 뿐이에요. 그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왔다. 길 건너에서 시장 가는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 재산이 자기 거라고 생각해. 어른 모셔도 욕먹는다니까. 그 말들이 바람을 타고 인자의 귀에 닿았다. 몸이 굳어졌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았다. 윤서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아이의 운동화가 작게 흔들렸다. 인자는 신발을 바라보다가 눈을 돌렸다. 거실에서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한참을 쳐다보았다. 그 안에는 며느리의 이름이 여전히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다. 이선화. 그 이름이 종이 위에서 번져나가는 듯 보였다. 점심이 지나 윤서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할머니,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아무 일도 아니다. 인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윤서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선화. 어머니 잘 지내시죠? 윤서는 밥 잘 먹어요? 그래, 잘 먹는다. 제가 다음 주에 돌아가요. 여행은 잘 끝났어요. 어머니, 혹시 등기 서류 받으셨죠?
인자의 숨이 멎었다. 그래, 받았지. 그게 뭐냐? 아, 그거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파트를 제 명의로 바꾸면 나중에 대출받기 편해요. 어머니 명의로 있으면 복잡하잖아요. 내 허락은 받았니? 어머니도 공동 명의였으니까 문제 없어요. 서류는 자동으로 넘어가요. 자동으로? 인자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네. 그럼 끊을게요. 지금 이동 중이에요. 통화가 끊겼다. 인자는 휴대전화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그날 밤 윤서가 숙제를 하며 말했다. 할머니, 엄마가 아파트 팔면 우리 이사 가요? 인자는 깜짝 놀라 아이를 바라봤다. 뭐라고? 엄마가 그랬어요. 여행 가기 전에. 우리 새 집으로 이사 가면 방을 2개 준다고. 인자의 눈이 커졌다. 언제 들었니? 일주일 전쯤이요. 엄마가 농담처럼요. 인자는 말문이 막혔다. 아이의 천진한 얼굴이 더 아프게 다가왔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 공기가 무거워졌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베란다를 스쳤다. 인자는 소파에 앉아 손수건을 쥐었다. 그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쫓아내려는 게 아니라고 말해줘야 할 텐데. 하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시계가 자정에 가까워졌다. 인자는 마지막으로 봉투를 접어 장롱 깊숙이 넣었다. 그 순간 현관문 너머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늦게 퇴근한 경비 아저씨였다. 인자는 잠시 문에 귀를 대고 숨을 골랐다. 세상은 조용했지만 마음속은 점점 시끄러워졌다. 그날 밤 인자는 달력의 금요일 위에 굵은 펜으로 새로 적었다. 법원 방문 진실 확인. 손끝이 종이를 눌렀다. 펜촉이 약간 찢어졌다. 인자는 불을 끄지 못했다. 베란다 유리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다. 휴대전화에 알림이 떴다. 은행 거래 알림 설정 권유. 손가락이 멈췄다. 거래와 알림과 권유 모두 오늘의 서류와 이어졌다. 설정을 눌렀다가 취소했다. 확인하지 못한 동의가 또 생길까 두려웠다. 서랍에서 인감도장 케이스를 꺼냈다. 모서리가 일어난 가죽을 만지니 손끝이 축축해졌다.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이 떠오르지 않았다. 주민센터 직원의 말이 귓가에서 울렸다. 어르신, 이런 건 아무나 맡기면 안 돼요. 지금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발코니 아래에서 말소리가 스쳤다. 그 집 곧 매물 나온대. 낮은 웃음이었다. 인자는 커튼을 닫았다. 달력의 금요일 옆에 적었다. 관리소 기록 확인. 한 줄을 더 붙였다. 부동산 통화 내역. 글씨 끝이 떨렸다. 그때 문자가 왔다. 내일 오전에 부동산에서 전화 갈 거예요. 말끝은 차갑고 간단했다. 아주 고요했다. 정말로 고요했다. 인자는 잠시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시계 초침이 또박또박 귓가를 찔렀다. 문득 창문 너머로 비행기 한 대가 낮게 지나갔다. 그 안에 선아가 있을까 아니면 이미 모든 걸 정리한 뒤일까? 손끝이 차가워졌다. 인자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번엔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금요일 아침 비가 내렸다. 가늘고 조용한 빗줄기가 창문을 타고 흘렀다. 인자는 우산을 챙기며 신발을 신었다.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묻어났다. 달력 위에는 굵은 글씨가 남아 있었다. 법원 방문 진실 확인.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 버스 창문에 빗방울이 박혔다. 인자는 좌석 손잡이를 꼭 잡고 숨을 고르게 했다. 머릿속에서는 한 문장이 계속 떠올랐다. 공동명의 해제에 따른 단독 이전. 그 한 줄이 며칠째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다. 정류장마다 파란 우산들이 접혔다 펴졌다. 등기국 창구는 북적였다. 전광판이 천천히 바뀌었다.
번호 27번 박인자님. 안내음이 울리자 인자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인자는 봉투를 내밀었다. 이 주소 등기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요. 직원이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눈썹을 모았다. 지난주 접수로 공동명의 해제와 단독 이전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서명은 어르신 성함으로 확인됩니다. 인자는 귀를 의심했다. 제 서명이요. 저는 그런 서류에 사인한 적이 없어요. 혹시 가족분이 대리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인감 원본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에 인자는 의자를 움켜쥐었다. 누가 제 도장을 썼다는 거예요. 직원은 고개를 낮췄다. 그 부분은 수사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형식 요건만 확인합니다. 종이가 손에서 미끄러졌다. 흰장이 바닥에 흩어졌다. 직원이 급히 주워 건넸다. 인자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손바닥에 식은 땀이 번졌다. 로비로 나오자 비가 더 굵어졌다. 벤치 차가운 금속이 허벅지를 식혔다. 인자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눌렀다. 내 이름이 내 손에서 떠났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윤서였다. 할머니, 비 오니까 조심하세요. 응, 잘 다녀오렴. 엄마랑 연락됐니? 아니요, 아직이요. 통화가 끊기자 곧 다른 번호가 떴다. 낮고 단정한 목소리가 들렸다. 부동산입니다. 이선아님께서 내일 오후 3시 계약서 서명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어르신도 동석하시나요? 인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계약서죠? 강남 아파트 매매 잔금 일정입니다. 어제 이체 확인되어 오늘 등기 이전 최종 준비 중입니다. 혹시 모르셨나요? 인자는 대답을 잃었다. 전화를 끊고도 귀에서는 잔금이라는 단어만 떠돌았다. 비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버스에 올라탄 인자는 창문을 닫았다. 물자국이 유리 위에서 뒤엉켰다. 집에 도착했을 때 윤서가 현관으로 달려왔다. 할머니, 옷이 다 젖었어요. 인자는 억지로 웃었다. 괜찮다. 금방 말릴게. 엄마가 방금 메시지 보냈어요. 모레 들어온대요. 그리고 아까 누군가랑 통화하면서 말했어요. 계약 끝났어. 이제 정리만 하면 돼. 인자는 신발을 벗다 멈췄다. 뭐라고 했니? 윤서는 눈을 깜빡였다. 그냥 그렇게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인자는 말문이 막혔다. 거실로 들어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도장 케이스를 만지자 가죽이 바스라졌다. 고무줄이 삐걱 소리를 냈다.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이 떠오르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관리소 직원이 벨을 눌렀다. 어르신, 낮에 부동산에서 전달할 서류가 있다고 맡기고 갔어요. 인자는 봉투를 받았다.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다. 잔금 수령 확인서 이체 완료. 짧은 메모도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돌아가서 설명드릴게요. 이선화의 필체였다. 식탁 위 불빛이 흔들렸다. 인자는 의자에 앉아 펜을 들었다. 종이에 천천히 적었다. 내 이름이 사라졌다. 내 도장이 다른 손에 있다. 내 집이 다른 장부로 옮겨졌다. 글씨가 비에 번진 것처럼 흔들렸다. 손수건이 낡은 꽃무늬를 드러냈다. 눈물이 한 점 또 한 점 스며들었다. 밤 공기가 가라앉았다. 윤서 방에서 교과서 넘기는 소리가 가늘게 들렸다. 인자는 창문을 열고 빗소리를 들었다. 골목 배수구가 넘실거렸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환청이 겹쳤다. 인자는 달력을 끌어당겨 금요일 칸을 2번 긋고 메모를 붙였다. 경찰서, 은행, 등기국, 관리소. 내일 순서. 휴대전화 화면에 알림이 떴다. 거래 이상 감지 안내 설정. 손가락이 망설였다.
확인을 누르려다 멈췄다. 확인도 동의도 이제는 조심해야 했다. 인자는 폰을 내려놓고 장롱 깊숙이 서류와 도장을 숨겼다. 서랍이 닫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마치 마지막 문을 닫는 소리처럼 길게 울렸다. 그때 또 다른 알림이 떴다. 발신자 미표시.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낮은 숨소리 뒤에 말이 섞였다. 내일 오전 11시에 만나서 서류 가져오세요. 늦지 마요. 그리고 어르신한테는 조용히.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인자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인자는 즉시 통화 기록을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다. 그리고 다시 메모를 썼다. 통화 녹취 보관. 윤서가 방문을 열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인자는 미소를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일 도시락은 내가 쌀게.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히자 인자는 불을 줄였다. 거실이 반쯤 어두워졌다. 창밖으로 번개가 흐릿하게 번졌다. 비는 더 굵어졌다. 인자는 우산 손잡이를 펼쳐 두 손으로 꼭 쥐었다. 마음속에서 다짐이 점점 단단해졌다. 내 이름은 내가 지킨다. 내 도장은 내가 확인한다. 내 집의 기록은 내가 읽는다. 오늘의 비가 그치면 나는 움직인다. 밤이 깊어지자 초인종이 짧게 울렸다. 문틈 아래로 얇은 명함이 밀려왔다. 낯선 상호와 번호, 그리고 깨알 같은 글씨가 보였다. 신속 등기 대행. 인자는 숨을 삼켰다. 오늘 하루에만 이름과 등기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스쳤던가. 명함을 접어 서랍 옆에 세워두었다. 버리지 않았다. 흔적일 수 있었다.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다. 남편의 목소리가 멀리서 속삭였다. 서류는 끝까지 읽어라. 인자는 눈을 떴다. 손끝에 떨림이 잦아들었다. 주민등록 등본과 혼인관계증명서, 인감카드 사본을 파일에 넣었다. 메모를 덧붙였다. 내일 6시 첫 버스. 창을 닫으며 낮게 말했다. 누가 나를 지우려 해도 나는 내 이름을 불러낸다. 비가 유리를 두드렸다. 어둠이 걷히면 확인과 질문, 그리고 기록이 시작된다. 내일 모든 문에 노크하겠다. 반드시. 뒤로는 물러서지 않는다. 토요일 새벽 하늘은 잿빛이었다. 밤새 내리던 비가 멎었지만 도로는 아직 젖어 있었다. 인자는 부엌 불을 켰다. 주전자에서 김이 올랐다. 그 소리가 유일한 위로였다. 오늘은 확인의 날이었다. 가방에 서류를 넣고 작은 수첩을 챙겼다. 수첩에는 굵게 적혔다. 은행, 경찰서, 부동산. 버스 안 사람들의 표정은 무거웠다. 창밖 신호가 초록으로 바뀌자 버스가 천천히 움직였다. 인자는 손잡이를 꽉 잡았다. 손바닥이 차갑게 식었다. 도장 케이스가 가방 속에서 또각거렸다. 마지막으로 찍은 날짜가 떠오르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초침 소리가 커졌다. 은행 창구에서 번호표가 불렸다. 직원이 화면을 돌려 보이며 말했다. 어르신, 어제 오전 큰 금액이 이체됐습니다. 잔액 전액이 부동산 법인 계좌로 나갔어요. 인자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난처하게 웃었다. 전자서명이 남아 있습니다. 등록된 공동인증서가 사용됐습니다. 공동등록 명단에 며느님 성함이 있어요. 인자의 시야가 흔들렸다. 그럼 제 돈은 어디로 간 겁니까? 직원은 정중히 답했다. 이미 매매 거래로 처리됐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신고를 권합니다. 은행 문을 나서자 빗방울이 굵어졌다. 우산살 위로 물이 모여 흘렀다. 인자는 벤치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고 다시 일어섰다. 골목 끝에 간판이 보였다. 반짝거리는 글자였다. 부동산. 문을 열자 벨이 울렸다.
낮고 단정한 목소리가 인사를 건넸다. 어르신, 어제 잔금 확인서 수령했고 오늘 등기 이전만 남았습니다. 인자는 단호히 말했다. 내 동의는 없었습니다. 남자가 서류철을 넘겼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이 들어있습니다. 서명은 박인자. 붉은 도장이 또렷했다. 인자는 종이를 움켜쥐었다. 제 도장을 누가 썼습니까?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법원과 경찰에 여쭈세요. 인자는 발걸음을 돌렸다. 비가 발등을 때렸다. 길모퉁이에서 젊은 여자가 다가왔다. 혹시 박인자 어머니세요? 내일 입주 예정인 사람입니다. 인자가 굳어섰다. 입주라니요. 여자가 머쓱하게 웃었다. 매매로 계약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동의하신 줄 알았어요. 축하 인사드리려 들렀습니다. 인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에 힘이 빠지며 서류가 구겨졌다. 빗물이 잉크를 번지게 했다. 집에 돌아오자 윤서가 현관에서 기다렸다. 할머니, 옷이 다 젖었어요. 인자는 웃어 보였다. 괜찮다. 금방 마른다. 아이가 속삭였다. 엄마 방에 옷이 없어요. 옷장이 텅 비었어요. 인자는 발걸음을 재촉해 방으로 들어갔다. 서랍은 비어 있었다. 여행 가방도 화장품도 폴더도 사라졌다. 며느리는 밤새 정리를 끝낸 뒤였다. 인자는 창틀을 붙잡았다. 팔이 떨렸다. 전화 진동이 소파 위에서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음성 메시지가 남았다. 내일 오전 11시에 만나 서류 가져오세요. 어르신께는 조용히. 낮은 남자 목소리였다. 인자는 즉시 녹취를 저장했다. 통화 기록을 사진으로 찍었다. 손끝이 얼음 같았다. 저녁 무렵 관리소 직원이 초인종을 눌렀다. 어르신, 부동산에서 맡긴 봉투가 있습니다. 인자는 봉투를 받았다.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다. 잔금 수령 확인서 이체 완료. 그 아래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돌아가서 설명드릴게요. 이선화의 필체였다. 인자는 의자에 앉았다. 목이 타들었다. 물 한 잔이 모래처럼 삼켜졌다. 윤서가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우리 버린 거예요. 인자는 아이를 껴안았다. 아니다. 엄마가 잠시 정리 중이야. 목소리가 흔들렸다. 아이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인자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아주었다. 손수건 꽃무늬가 흐릿해졌다. 밤이 깊어지자 거실은 더 어두워졌다. 냉장고의 진동이 커졌다가 잦아들었다. 인자는 식탁에 수첩을 펼쳤다. 굵은 글씨로 적었다. 내 이름은 내가 지킨다. 내 도장은 내가 확인한다. 내 집 기록은 내가 읽는다. 경찰서, 은행, 등기국, 관리소. 내일 순서. 메모 옆에 별표를 그렸다. 창밖에서 바람이 창틀을 긁었다. 비가 다시 퍼부었다. 베란다 유리에 번개가 스쳤다. 인자는 서랍 깊은 곳에서 인감도장 케이스를 꺼냈다. 가죽이 헤어져 가장자리가 일어났다. 도장을 손에 쥐자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은 날을 떠올리려 했지만 공백만 떠올랐다. 그 공백이 가장 두려웠다. 그때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 이선화. 어머니, 죄송해요. 모든 건 제가 감당할게요. 윤서 부탁드려요. 인자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답장을 쓰려다 지웠다. 그 말들이 너무 가벼워 보였다. 휴대전화를 뒤집자 검은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낯설고 낡은 얼굴이었다. 인자는 조용히 불을 낮췄다. 방 안의 그림자가 길어졌다. 벽식의 초침이 또각거렸다. 오늘 하루에만 이름과 등기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들었을까?
손등에 핏줄이 돌처럼 솟았다. 그녀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내일 나는 문마다 노크하겠다. 되돌릴 수 없다면 기록이라도 붙잡겠다. 내가 여기 있었다는 흔적을 내 이름으로 남기겠다. 창문 틈으로 새어든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인자는 커튼을 여며 닫고 등을 기대 앉았다. 어둠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멀리서 사이렌이 울렸다. 도시의 불빛이 점처럼 떠 있었다. 인자는 눈을 감았다. 깊은 숨이 들고 났다. 손바닥에서 열이 사라졌다. 그러다 짧게 중얼거렸다. 나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수첩을 덮었다. 불을 껐다. 밤이 완전히 내려왔다. 창밖의 비는 잠시 잦아들었다가 다시 굵어졌다.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리는 소리가 웅웅 울렸다. 인자는 마지막으로 현관 이중 잠금을 돌렸다. 신발을 가지런히 맞추고 윤서의 이불 끝을 덮어주었다. 아이의 이마는 따뜻했고 숨결은 고르게 들렸다. 그 온기가 버팀목처럼 손끝에 남았다. 인자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두 주먹을 꼭 쥐었다. 내일 아침 첫 버스를 탄다. 증거를 모으고 질문을 쏟고 답을 받아낸다. 누가 서명했는지, 누가 도장을 찍었는지, 누가 내 이름을 훔쳤는지. 끝까지 간다. 창가에 화분을 돌려 세웠다. 마른 흙을 톡톡 건드리자 작은 먼지가 일었다. 오늘은 울지 않는다. 일요일 새벽 하늘은 흐렸다. 창문 틈으로 습한 바람이 스며들었다. 인자는 눈을 뜨자마자 시계를 봤다. 5시 15분. 윤서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이불 끝을 살짝 덮어주고 인자는 가방을 점검했다. 도장, 수첩, 신분증, 그리고 며느리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 한 장. 모든 건 제가 감당할게요. 그 문장이 머릿속을 둔탁하게 두드렸다. 감당은 책임과 도망 사이에서 흔들리는 말이었다. 첫 버스는 비어 있었다. 유리창에 밤비 자국이 얼룩처럼 남아 있었다. 인자는 손잡이를 잡고 낮게 중얼거렸다. 오늘은 물러서지 않는다. 손끝에서 인감도장 케이스가 차갑게 식었다. 버스가 코너를 돌 때마다 속이 살짝 뒤집혔다. 불안과 분노가 서로 밀치며 자리를 바꾸었다. 경찰서 민원실은 조용했다. 젊은 여경이 고개를 들어 인자를 맞았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인자는 봉투를 내밀었다. 제 도장이 낯선 서류에 찍혔습니다. 내 이름이 허락 없이 옮겨졌습니다. 여경이 서류를 넘기며 빠르게 확인했다. 명의 도용 가능성이 있어요. 거래처, 날짜, 통화 기록을 최대한 적어주세요. 인자는 진술서 위에 단어를 나열했다. 위임장, 인감, 전자서명, 잔금, 등기.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민원실 벽을 타고 번졌다. 여경은 진술을 다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부동산과 은행에 사실조회 공문을 넣겠습니다. 며느님과도 즉시 연락을 시도해요. 연락이 닿으면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인자는 떨리는 숨을 삼켰다. 그 사람은 전화를 피합니다. 여경이 짧게 미소 지었다. 이름은 법보다 오래 갑니다. 어르신 이름을 먼저 지키게요. 그 말이 가슴에 걸렸다. 법보다 오래가는 이름. 잃어버린 것이 서류인지 내 얼굴인지 잠깐 분간이 어려웠다. 경찰서를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자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인자는 곧장 아파트로 향했다. 현관 앞에 이삿짐 트럭이 서 있었다. 낯선 부부가 상자를 내리고 있었다. 여자가 눈치를 보더니 다가왔다. 어머니 되세요. 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 잔금 다 치렀나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끝났대요. 서류 가져오신다고 한 분이 안 와서요. 인자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 사람이 내 며느리입니다. 저는 오늘 경찰에 진술했어요.
여자의 얼굴이 굳었다. 저희가 몰랐어요. 죄송해요. 인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잘 사세요. 이 집은 이제 당신들 겁니다. 한 번쯤 창가에서 저쪽 학교 운동장 소리를 들어보세요. 봄이면 아이들 응원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어와요. 그 소리는 오래 버팀목이 됩니다. 트럭 뒤에서 낡은 화분 하나가 눈에 띄었다. 남편이 생전에 키우던 난초였다. 흙은 말라 있었지만 줄기 끝에 연두색 기운이 남아 있었다. 인자는 화분을 조심히 들어 올렸다. 스티커에 찍힌 흐릿한 글씨가 보였다. 바까. 손끝이 저릿했다. 이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주인이시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잃어버린 것들 가운데 그래도 남은 하나가 손에 잡힌 느낌이었다.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던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미등록 번호였다. 인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어머니, 저예요. 이선화의 목소리는 거칠고 낮았다. 저 잘못했어요. 돈은 제가 갚을게요. 윤서만 잘 부탁드려요. 인자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넌 지금 어디니? 멀리 안 갔어요. 조금만 쉬었다가 돌아갈게요. 말끝에 바람 소리가 섞였다. 인자는 이를 악물었다. 지금 돌아와.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이름이야. 이름을 돌려놓고 무릎 꿇어 사과해. 그리고 윤서 앞에서 내가 무슨 선택을 했는지 입으로 말해.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다. 알겠어요. 돌려드릴게요. 끊긴 신호가 쓸쓸하게 울렸다. 정오가 넘어가자 햇살이 구름을 비집고 나왔다. 인자는 수첩을 펼쳐 마지막 줄을 적었다.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다. 도장은 훔칠 수 있어도 마음은 못 훔친다. 글씨가 단단해졌다. 손끝의 떨림이 사라졌다. 그때 메시지가 도착했다. 경찰서입니다. 피의자 연락 시도 중. 출석 요구 안내 발송. 인자는 숨을 내쉬었다. 누군가 나 대신 규칙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막장의 질주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소리였다. 해질 무렵 집에 돌아오자 윤서가 문 앞에 서 있었다. 할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인자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름 찾으러.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이름이요. 그래. 우리 이름은 우리가 지키는 거야. 그리고 엄마 이름도 결국 엄마가 지켜야 해. 윤서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엄마도 괜찮아질까요? 시간이 필요해. 대신 약속하자. 아무리 흔들려도 서로 손을 놓지 말기. 아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이 집안의 공기를 조금 따뜻하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졌다. 인자는 손수건을 베개 곁에 두고 누웠다. 창밖 바람이 잔잔히 문틀을 스쳤다. 도장 케이스를 손끝으로 쓸며 속삭였다. 다시 새기자. 이번에는 이름 옆에 마음도 함께. 남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다. 서류는 끝까지 읽어라. 인자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러겠다. 끝까지 읽고 끝까지 묻겠다. 내일은 은행장에게, 모레는 등기과장에게, 그 다음은 부동산 대표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벽시계가 또각또각 밤을 건넜다. 오랜만에 깊은 잠이 찾아왔다. 꿈속에서 인자는 낡은 현관문에 자신의 이름을 한 번 더 적었다. 먹줄 같은 꽉 찬 획으로. 문이 반짝였다. 깨어나기 직전 마음속에 또렷한 말이 떠올랐다. 나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숨이 편안했다. 새벽이 가기 전에 인자는 다시 일어났다. 수첩을 펼쳐 내일의 순서를 더 정교하게 적었다. 사실조회 요청 복사, 녹취 파일 백업, 통화 내역 출력, 우편 등기 발송. 옆에 작은 네모를 그려 체크란을 만들었다.
하나씩 지울 때마다 오늘의 공포가 줄어들 것이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 끝까지 들어왔다. 어둠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어디선가 아주 얇은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다. 인자는 낮게 말했다. 끝까지 간다. 그리고 불을 껐다. 작은 화분에 흙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다. 숨이 고르게 내려앉았다. 더. 밤은 길었다. 이름을 되찾겠다는 결심은 단단했다. 월요일 아침 하늘은 맑았다. 며칠 만에 햇살이 들었다. 인자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였다. 공기가 새 것처럼 가볍게 들어왔다. 윤서는 식탁에 앉아 토스트를 먹었다. 잼이 손가락 끝에 묻었다. 인자는 냅킨으로 손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오늘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오렴.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한테 연락 왔어요. 인자는 짧게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아직이야. 하지만 오늘은 올 거야. 아이는 한 번 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엄마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할까요? 인자는 미소를 지었다. 분명 그럴 거야. 반드시. 윤서가 나가자 집안은 고요해졌다. 인자는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경찰에서 온 회신이었다. 이선아 출석 통보 접수 완료. 부동산과 은행 거래 내역 압수. 담당 수사관 배정. 글자들이 정리된 줄을 만들었다. 인자는 손끝으로 줄을 따라가며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전화가 울렸다. 박인자 어르신 되시죠? 낮고 정중한 남자 목소리였다. 네, 말씀하세요. 은행 법무팀입니다. 지난주 이체권은 불법 사용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계좌는 동결 조치됐습니다. 인자는 눈을 감았다. 그럼 그 돈은요? 전액 보호 조치 중입니다. 절차에 따라 반환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자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어깨에서 힘이 빠졌다. 정오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경찰서 여경이 봉투를 내밀었다. 오늘 오후 이선아 씨가 자진 출석했습니다. 봉투에는 낡은 손수건과 메모가 있었다. 모서리에 윤서라는 자수가 박혀 있었다. 이건 어머니가 제게 처음 주신 손수건이에요. 돌려드려요. 죄송합니다. 인자는 손수건을 펼쳤다. 옅은 비누 냄새가 스며 있었다. 그래, 내가 결국 돌아오는구나. 저녁이 가까워지자 노을이 거실 벽을 물들였다. 윤서가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뉴스에 엄마가 나왔어요. 인자는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화면 속에서 기자가 말을 이었다. 부동산 위조 사건 피의자 이선아 씨 자진 출석. 모친명의 도용 고백. 피해자에게 사죄. 화면 구석에 흐릿한 얼굴이 보였다. 이선아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윤서가 울먹였다. 엄마예요. 인자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래. 내 엄마다. 진실을 말하러 간 거야. 밤이 내리자 인자는 다시 식탁에 앉았다. 수첩을 열고 마지막 줄을 적었다. 도장은 훔칠 수 있다. 그러나 이름은 돌려받을 수 있다. 글씨가 곧게 뻗었다. 펜촉 소리가 조용히 방을 채웠다. 창밖으로 전철 소리가 멀리 지나갔다. 마음속 웅웅거림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그때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났다. 인자는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다. 문을 열자 낡은 코트를 입은 이선아가 서 있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가가 퀭했다. 하지만 눈빛은 도망치지 않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인자는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다. 밥은 먹었니?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다. 못 먹었어요. 들어오너라. 밥부터 먹자. 말은 그 다음에 하자.
부엌불이 켜지며 노란빛이 번졌다. 냄비에서 김이 올랐다. 이선화가 손을 모았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욕심이 컸어요. 인자는 국을 떡그릇에 담았다. 내가 나를 속인 것보다 윤서를 울린 게 더 화가 난다. 알아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럼 됐다. 이제는 도망치지 말고 책임져라. 윤서 앞에서 내 선택을 내 입으로 말해라. 네, 그럴게요. 식사가 끝나자 집안이 조용해졌다. 윤서는 엄마 품에서 잠들었다. 인자는 창가에 놓인 난초를 바라보았다. 마른 줄기 끝에서 아주 작은 연두빛이 솟아 있었다. 손끝으로 화분 가장자리를 쓸었다. 다시 피는구나. 남편이 생전에 붙여둔 스티커가 흘러내렸다. 흐릿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박가라는 두 글자였다. 인자는 스티커를 떼어 수첩에 끼웠다. 잃어버린 것들 사이로 아주 작은 남김이 길을 냈다. 늦은 밤 전화가 한 번 더 울렸다. 은행에서 확인 문자가 도착했다. 보호 절차 개시. 반환 안내 예정. 경찰에서도 문자가 이어졌다. 피해자 보호 신청 접수. 수사 진행 중. 인자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손수건을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 옆 칸에는 인감도장 케이스가 있었다. 인자는 케이스를 꺼내 뚜껑을 열었다. 목재 손잡이가 손에 맞게 달아 있었다. 도장을 종이에 살짝 눌렀다. 붉은 원 안에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박인자. 그 이름이 방안을 조용히 밝혀주었다. 인자는 수첩을 덮고 등을 기대 앉았다. 창문 밖에서 이웃집 불이 하나둘 꺼졌다. 도시의 소음이 얇아졌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집은 잃어도 사람은 남는다. 사람은 결국 이름으로 남는다. 내 이름이 여기 있다. 너의 이름도 여기 있다. 윤서의 이름도 여기 있다. 그러니 우리는 아직 시작할 수 있다. 새벽이 다시 열렸다. 인자는 조용히 일어나 커튼을 걷었다. 동쪽 하늘이 옅은 분홍으로 밝아졌다. 부엌에서 주전자가 작게 울었다. 인자는 물을 내려 차를 우리었다. 따뜻한 향이 천천히 번졌다. 오늘은 은행에 가서 서류를 확인하고 경찰서에서 보호 절차를 더 신청하고 학교에 윤서의 상황을 알리자. 할 일 목록이 줄을 이루었다. 인자는 작은 네모칸을 그려 옆에 체크 표시를 준비했다. 하나씩 지울수록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다. 그녀는 윤서의 방문을 살짝 열었다. 아이는 고른 숨을 쉬고 있었다. 이선화는 구겨진 코트를 벗어 의자 등에 걸어두고 조용히 누웠다. 두 사람의 이마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인자는 문간에서 오래 서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우리가 끝까지 지키자. 서로의 이름을, 서로의 마음을. 벽시계가 새벽 시간을 건넜다. 어둠의 가장자리에서 빛이 스며들었다. 인자는 화분 옆에 수첩을 올려두었다. 표지에 짧게 적었다. 기록은 방패다. 이름은 등뼈다. 오늘도 살아낸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긴 막장이 먼 곳으로 물러났다. 남은 것은 세 개의 이름이었다. 박인자, 이선화, 윤서. 그 이름들이 서로에게 기대어 다시 하루를 세웠다. 창밖에 새들이 울었다. 새벽 공기가 방안을 깨끗이 씻어주었다. 먼 어둠은 거쳤다. 새수는 더 또렷이 고개를 들었다. 조용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